안녕하세요, 진희쌤입니다. 비슬로님, 네. 코로나 걸리셨죠? 아, 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상이 많이 늦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 너무 많이 걸려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슈퍼. 네. 상체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네, 그죠? 네. 네. 우리 지난주에 숙제를 제가 냈었죠. 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덜 상승하고 네. 상대적으로 좀 덜 상승하고 그리고 23년, 24년도에 입주 물량이 부족한 지역들을 네. 좀 뽑아오시라라고 말씀드렸죠. 네. 우리 코로나 이제 걸려가지고 네. 공부 많이 하셨겠는데 아, 네. 좀 뽑으셨어요? 네, 조금 자료 조사를 좀 해봤고요. 네네. 근데 좀 궁금한 게 좀 생겼어요. 네. 숙제는 안 하고 궁금한 게 생겼어요. 네, 하다 보니까 조금 생겼고, 숙제도 물론 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네. 선생님 과제를 주신 거를 지역들 좀 뽑아보려고 제가 지인에서 좀 검색을 해봤고요. 검색을 해보다 보니까는 다른 플랫폼에서는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가지고 다른 플랫폼도 좀 봤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인에서 나오는 그 물량들하고 다른 플랫폼에서 나오는 물량들이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약간의 차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조금 오차 범위가 좀 큰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조금 혼란이 와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지. 어느 부분이 가장 오차 범위가 크던가요? 입주 물량도 데이터가 조금 많이 달랐고요. 네네. 그리고 사실 과거에 입주했었던 과거 물량도 보니까는 약간 플랫폼마다 조금 다른 통계초도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용어 정리들을 좀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지인 같은 경우는 기준을 제시해드리잖아요. 네. 그래서 적정 수요량이라는 건 아마 부동산 지인만 제공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네네, 데는 없죠. 맞아요. 네. 그래서 왜냐면 그 지역이 얼만큼 필요하는지에 대해서 데이터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국토부에서 장기 국토 계획이라고 그 지역에 해마다 얼마 정도의 인구들이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계획이 나옵니다. 네. 그 계획을 토대로 저희가 적정 수요량을 뽑았어요. 뽑아보니까 지역마다 조금씩은 다르긴 하지만 0.005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0.045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 비율 정도로 적정 수요량을 만들었어요. 적정 수요이라는 거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 좀 다르다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시장이 화랑일 때, 정말 상승장일 때는 이 적정 수요량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이 새 아파트를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새 아파트에 대한 그 수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실수요도 있고, 그리고 투자 수요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수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적정 수요량보다 훨씬 오버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오버되는 물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정 수요량은 특히 택지 지역 같은 경우 같은 게 더 부족해요. 왜냐면 거기 맨바닥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는 아파트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별로 안 살았을 거잖아요. 특히 뭐 세종이라든지 지금 동탄이라든지 그런 지역들이 그렇겠죠. 그쵸. 그러면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적정 수요량이 낮게 측정이 돼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면서 주변에 이제 인구들을 끌어들이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적정 수요량 같은 경우는 택지 지역 같은 게 잘 안 맞아요. 그리고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도 이제 안 맞는 형태이고, 그리고 상승장에도 좀 안 맞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기준이 되는 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입주 물량. 우리가 정확하게는 부동산 지인에서 처음에 뭐라고 정의를 썼냐면 수요 공급이라고 썼어요. 처음에. 근데 수요 공급이라는 게 공급이란 말은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많은 걸 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관적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수요 입주로 용어를 바꿨어요. 그래서 입주라 하는 것은 이제 청약홈에서 분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분양을 했어요. 예를 들면 통계 다른 사이트에서는 분양을 하게 되면 올해 예를 들면 10,000세대가 분양을 했어요. 그러면 다른 데이터에서는 공급이 10,000세대가 2022년도에 공급됐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10,000세대가 공급된 물량이 정확하게 입주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오늘 분양했으면. 오늘 분양했어요. 한참 있겠죠? 한참 언제? 10,000세대면 엄청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짧게 하면 4년, 길게 하면 5년 정도 되겠죠. 단위 세대라 봤을 때. 그러면 오늘 분양을 하고 오늘 공급이라 얘기하지만 얘가 입주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내가 필요한 시점에 얼마만큼 물량이 들어오는지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적정 수요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토부에 있는 종합계획 기준으로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입주 물량 같은 경우는 청약홈에서 분양했을 때 입주 시기하고 입주 세대가 확정돼요. 그러면 그 시기에 저희가 데이터를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때는
정확하게 분양이 언제 돼서 언제 입주한지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볼 수 있는 카테고리가 따로 있는 거고, 정확하게는 분양된 것들이 입주 시기가 확정되고 입주 세대가 확정된 것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란 말에서는 정확하게는 조금 내포하는 뜻은 분양의 의미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분양이 예를 들면 공급이 만세대 됐다. 그러면 올해 만세가 됐지만 입주 시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제공하는 곳마다 어떤 기준으로 수집하고 제공하느냐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러면 그 기준 자체가 이미 다 다른 거네요. 플랫폼마다. 다르죠. 네. 그래서 부동산진 같은 경우는 청약홈에 100% 분양하는 거 다 합니다. 그런데 청약홈에서 분양하지 않는 단지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지역주택조합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후분양되는 것들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 저희 같은 경우도 개별적으로 수집을 해요. 그래서 입주 시기와 입주 세대가 확정된 것들이 있어요. 청약홈을 분양하지 않았지만 그런 것도 저희가 수집을 해서 제공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물량이 예를 들면 뭐 2만 세대다. 그럼 이 2만 세대의 아파트가 A 아파트, B 아파트, C 아파트를 하나씩 다 나열을 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매칭이 안 되면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숫자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 아파트의 어느 위치에 어느 아파트가 들어온지를 다 제공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팩트죠. 그래서 부동산 지인의 수요 입주 데이터들을 많은 분들이 신뢰를 하고 보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들 많이 쓰시는 거군요. 네네네. 지금 이게 말들이 다 서로 플랫폼마다 다 이렇게 다르고, 언론에서 말하는 공급이라고 말할 때 그 플랫폼하고 이야기가 다 다르다라는 거가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전혀 그런 건 전혀 생각도 못 하고 보통 그린이들은 이제 네. 공급이라 하면 그냥 입주 물량이라 생각하는데 네. 이제 공급에는 좀 더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인허가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인허가는 또 뭐예요? 근데 사실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네네. 인허가도 있었고요. 착공도 있고, 뭐 준공도 있고, 네. 뭐 분양도 말이 또 많아요. 뭐 일반 음. 분양, 특별 분양, 뭐 조합원 분양, 막 이런 것들이 다 네. 있는데 이런 거 다 하나하나 알아야겠죠? 이게 뭐 어디까지 제가 이해하고 있어야 될까요? 인허가에 관련돼서는 사전적인 의미의 네. 내용을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인허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허가 신청. 말 그대로 네. 건설사 입장에서 내가 이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지자체에다가 신고를 하는 거예요. 신고를 하거든요. 근데 신고서를 내서 신고를 한 상태면 얘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인허가를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착공계를 또 내가서 착공이 들어갑니다. 네. 착공이 들어가고 공사를 끝내고 그 다음에 준공이 되겠죠. 네. 이게 일단의 과정이에요. 네. 일단의 과정인데 일반적으로 착공에 안 들어가는 사업장들도 많아요. 네, 그게 인허가는 했는데 착공을 안 했다는 말씀. 그쵸. 공사를 시작 안 했다는 말씀. 그렇죠. 그냥 공사에서 미루는 거죠.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시장이 별로 안 좋아서 예를 들면 인허가를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시장이 지금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도 안 될 것 같고 이러니까 계속 좀 뒤에 착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착공 시점에 분양을 하거든요. 그래서 착공을 미루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인허가하고 착공 시점에 우리가 보통은 분양을 하는데 이 착공을 안 한다는 것은 그 시장이 환경이 안 좋아서 가락시장이어서 안 좋아서 착공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그 안에 여러 이해관계에 얽힌 것들이 많아서 못하는 경우도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인허가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에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통계청에서 나오는 API를 받아서 제가 제공을 하고는 있지만 얘가 그대로 착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염두하시고 특히 시장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착공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겠죠. 그래도 좀 더 미리 인허가를 한 물량들 좀 알고 싶기 때문에 인허가 데이터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조적으로 보시면 돼요. 참조적으로 보시면 되고, 예를 들면 인허가 물량을 그대로 착공까지 이어지는 게 보통 한 4년, 5년 정도 되거든요. 세대가 많으면 또 길어질 거고, 세대가 좀 작으면 한 4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인허가가 22년도에 정확하게 했다. 네. 그런데 22년도에 인허가 물량이 작년보다 한 3배 정도가 많아. 그러면 어떨까요? 얘가 정확하게 착공에 들어가서 중고까지 관리하면 2025년, 26년 정도 되면 물량이 많아지겠구나.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는 거지 정확하게 얘가 팩트로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분양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아까 분양하고 제가 이제 공급해서 분양하고 입주 예정 물량이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분양 같은 경우도 지금 분양을 미루고 있는 곳도 많아요.
공사를 했는데 지금 분양을- 착공이 들어갔는데. 물건을 아직 안 판 거죠. 그쵸. 네, 팔지를 않고 아파트를 팔지를 않고 아직 네. 그냥 공사만 물건만 만들고 있는 거네요. 그 제가 1억 하고 바로 착공이 들어가면 분양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 정석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착공을 했는데도 분양을 하지 않는 단지들이 있어요. 왜요? 왜 물건 안 팔아요? 빨리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빨리빨리 팔면 좋잖아요. 그렇죠. 빨리빨리 좋은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예를 들면 분양 가격을 이제 조합하고 잘 협의가 안 됐다라든지 안 그러면 지금 이제 정책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이제 분양을 미루는 경향도 있고 내부적인 말차에 의해서도 이 분양을 계속 미루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대도시일수록 좀 많죠. 대도시일수록. 그래서 그런 같은 경우는 정비 사업에서 지금 철거 시공 그런 네. 시점에 분양이 되지 않는 것들을 이제 조금 살펴봐야 되겠죠. 그 같은 경우는 부동산 지인 프리미엄스는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정확하게, 특히 지금 하락 시장에는 그게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 프리미엄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손품을 파셔가지고 그 지역에 그 내용들을 요즘은 블로그에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리스트업으로. 그러면 그 지역에 지금 착공도가 있는 정비 사업들이 어딘지를 좀 살펴보면 그 사업장들의 대대수 학회를 보면 얘가 언제쯤 이제 물량들이 입주하겠구나라는 가름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아울러서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일단 저희들의 목표는 어쨌든 향후에 입주량이 얼마인지를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주량을 봤을 때 그 입주라는 물량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가 플랫폼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다. 기준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쵸, 그렇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입주 물량이라고 해서 봤는데 그 입주 물량이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인에서는 청약홈에서 분양을 한 것들을 입주 물량으로 잡아놓기는 했지만 분양을 늦게 하는 것들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인에서도 그게 입주 물량으로 아직 안 잡혀 있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후분양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 물건을 팔고 갑자기 입주 물량이 잡힐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쉽지 않군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하나 더 놓친 게 있냐면 미분양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분양인데 미분양 있잖아요. 안 팔린 거죠. 네, 그렇죠. 우리 분양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오늘 분양을 했으면 우리가 24년도에 입주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분양을 했으면 얘가 다 팔렸다는 전제하에 24년도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얘가 5,000세대를 분양을 했는데 4,000세대가 미분양 났어. 네. 지금 그런 지역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네, 지금 이제 포항 같은 경우도 최근에 지금 거의 한 4,000세대 가까이가 미분양이 났거든요. 네, 그렇듯이 지금 미분양이 나고 있는 지역들이 조금 발생을 할 건데, 그러면 5,000세대가 분양을 했으니까 입주는 24년에 들어오긴 하지만 4,000세대가 미분양이 났으면 이 4,000세대는 또 다른 분양으로 가야 돼요.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새로운 공급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지역에 예를 들면 향후에 물량이 부족해. 근데 지금은 물량이 많지만 향후에 물량이 부족해. 그런데 미분양이 많이 적체돼 남아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미래의 물량까지로 얹어서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미분양이 많으면 그 지역에 상승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미분양도 미래의 물량으로 다시 봐야 되기 때문에 팔리지 않은 물량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그 부분 반드시 염두해 주시고요. 특히 상승장에서는 미분양이 별로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시장이 조정을 받을수록 미분양들은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미분양 추이들을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역대적으로 미분양들이 많은지, 평균보다 작은지 많은지 꼭 확인하시고요. 지금은 그 정도로 심각한 정도로 미분양이 쌓이는 곳은 없어요. 그런데 향후 좀 놓을 수 있는 지역들이 있어 보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입주 물량 볼 때 미분양도 반드시 같이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입주 물량도 체크를 해보고 미분양도 얼마가 있는지 그것을 공급량으로 플러스 해가지고 체크를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시다면 아까 말씀하셨었던 공사를 들어가기 시작했지만 분양을 안 한 곳들도 있을 수 있다. 그쵸. 그 정도까지 찾아볼 수 있다면 이제 하는데 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열심히 그것까지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부동산 지인으로 해가지고 아까 전에 그런 과제를 주셨었던 것들을 찾아보기는 했는데 괜히 또 이렇게 많이 혼란스러워요. 사실 지금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미분양도 체크해야 되고 착공됐는데 분양이 아직 안 한 것도 뭐 체크해야 되고 그런데 조금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을까요?
없어요. 꿀팁 같은 거. 당연히 공부해야 되죠. 그런데 조금 이제 팁을 좀 드리자 하면, 우리 아까 말씀드린 거 좀 정리하는 게 내 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지역에,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지역에, 내가 내 집 마련하고자 하는 지역에 부동산 지인 카테고리 들어가시면 수요 입주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적정 수요량보다 물량이 많은지 적은지 확인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체 지역이 있습니다. 대체 지역은 뭐냐면 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고 들어오는 거를 볼 수 있는 전출입 자료에서 볼 수가 있어요. 3년치 전출입 자료를 보시게 되면 우리 지역에서 많이 전출, 내 지역에 사람이 나가는 그 데이터의 가장 수치가 높은 지역이 대체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출이 높은 1위 지역, 그리고 순이동 감소 1위 지역이 대체 지역이거든요. 네. 그러면 대체 지역과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을 플러스 시켜가지고 수요 입주를 같이 보시면 돼요. 우리가 금정구 얘기했잖아요. 부산 네. 금정구. 금정구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부족해요. 적정 수요량보다는. 네. 그런데 금정구의 대체 지역인 동래구 같은 경우는 지금 물량이 되게 많아요. 입주 물량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입주장이 동래아도 있고 SK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동래구에 옆에 있는 금정구는 물량이 없지만 금정구의 대체적인 동래구다 보니까 얘가 지금 전세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관심 있는 그 지역만 보지 마시고 대체 지역까지도 같이 아울러서 보세요. 그래야지 내가 이 지역의 물건들을 살 때, 팔 때 정확하게 시장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정구 같은 경우도 대체 지역에 물량이 많기 때문에 전세가 지금 빠지고 있다. 라는 거, 그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의 수요 입주, 그 다음 두 번째는 대체 지역의 입주 물량까지 같이 해서 본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비 사업에 철거, 이주돼 있는 그 지역에 아직 분양되지 않는 단지들, 이런 부분들이 어디가 있고 세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게 왜 내가 관심 있는 지역 주변에 있는지, 네. 이 부분들을 꼭 확인해 보시고요. 네 번째, 최근에 분양된 비분양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네 가지만 좀 살펴보신다 하면 정확하게 좀 시장에 이제 물량들이 많고 적음을 좀 가름할 수 있는 데이터, 그 정도는 거의 90%는 가름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엄청 많은데요, 선생님. 그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